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는요,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바로 인천 중학생 추락사 내용인데 이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들끓고 있어요.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님. 네. 2019년이죠. 어제였어요. 5월 14일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당시 14살이던 K군이 친구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K군은 약 78분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던 중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했던 행동은 중학생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는데요. 폭행은 물론 K군의 입과 온 몸에 가래침을 뱉고 하의를 벗게 하는 등 극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연만 들어도 사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어떻게 2004년,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도대체 14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까지 무서운 행동을 할까? 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 결국에는 한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그럼 법원도 그에 대한 좀 합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또래 중학생을 정말 성인이어도 힘들 것 같아요.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그렇게 어떤 집단 폭행과 이 가해를 한 이 사건이었고요. 이 14세 소년에게 굉장히 소년범으로서는 이례적인 최대 7년의 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4명에게 징역 장기 7년에서 3년 또는 단기 4년에서 1년 6월을 각각 선고를 했고요. 법원이 이제 판시 사항으로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시래기 위로 탈출하려다가 실족해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판결을 함께 들어봤는데 사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길지는 않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년 6개월에서 7년이면 너무 좀 짧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 7년, 단기 1.6년인데 이렇게 단기만 채우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그 소년법은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도 가능하고요.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의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 10년 그리고 단기 5년을 초과의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고려하면 가해 학생들은 비교적 중형을 받은 셈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비교적 중형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년법 개정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소년범 처벌과 관련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지금 소년법 폐지하자 또는 처벌 연령을 확 낮추자 그런 이제 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촉법소년 상한을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논의가 되었지만 또 결국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추후 이제 재심의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개정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해서 좀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자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이제 현행 소년법에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안 되고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으로 분류돼서 지금 형사 사건 또는 소년 보호 사건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현행은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정말 이 높아진 어떤 정신적 특히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진짜 미성년자가 아닌 맞아요. 그리고 중학생이 키도 아닌 그렇지만. 네네. 네.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던 입법이 됐던 이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전 또 작년 사건이 떠올랐어요. 이 부산에서 여학생들이 구타를 한 사건이었는데 그 가해자 친구가 나는 어리니까 처벌 강하게 받지 않아 라면서 SNS에 올려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었던 그런 화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사실 처벌이 약하다라는 거를 좀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두 사건 모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강화돼야 된다. 나이로든 형벌로든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내려졌잖아요.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김수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저는 너무 잘 생각을 알고 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와 달리 이제 그 뭐 촉법 소년의 연령도 좀 상한을 올리고 낮추고 그리고 처벌은 강화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와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서환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 이제 제가 뭐 이제 옛날에 국선 변호인 사건 하면서 이제 소년 사건들을 좀 다뤄봤었는데 네. 이 대부분의 경우 이 소년범들이 참 그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뭐 본인을 사랑해주고 뭐 챙겨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 뭐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일상이 막 범죄화되는 그런 굉장히 좀 되게 불우하고 태어나면서 좀, 불우한 환경에 노출됐다라는 거죠. 예, 비극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낮추고 연령 낮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예외 규정을 둬서 이 사건처럼 이런 강력 범죄 이런 경우에는 좀 법원이나 이제 재판장의 재량으로 예외를 둬서 좀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길을 열어두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가해자 학생 4명 중에 3명이 남학생이기 때문에 이 형을 다 복역하고 나오게 되면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군 면제가 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언론과 또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저는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남성 가해자들에게는 정말로 군 면제가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병역법 제65조 제1항 및 시행령 동법 시행령 136조 제1항에 의하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이제 보충력으로 편입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분류돼서 평시에는 아예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참 안타까운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 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런 이야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연구 결과의 발표에 따르면요. 첫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의 평균 나이가 무려 13.9세라고 합니다.
참 소년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던 간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또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